네,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할 게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실 내용은 장기손해보험의 이해라는 파트입니다. 네 문항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장기손해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통상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장기라고 합니다. 공통 부분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1년짜리를 단기라고 하고 3년 이상짜리를 장기라고 한다. 근데 지금 장기손해보험이기 때문에 3년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또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10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요. 자동보건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중요합니다. 자동보건제도. 그래서 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는 가입금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짜리 화재보험, 1억짜리 건물에 1억짜리 화재보험을 들었다. 이럴 때 만약에 손해가 1,000만 원짜리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요거 이제 1,000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1억을 가입했는데 1,000만 원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1억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고 9,000만 원이 남느냐? 요게 아니고요.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는 1,000만 원짜리가 한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발생할 때마다 공제하지 않고 다시 1억으로 그대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그러니까 한 번의 사고가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는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고 처음에 그대로 다시 보완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동보건제도 나왔습니다. 자동보건제도 나오면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이라는 것인데요. 보험료는 우리 2달까지 미납되어도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상 보험료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2달까지는 봐주고요. 3달째 되는 첫째 날에 이제 실효라는 게 되게 되는데 그 실효되기 전에 무조건 납입 독촉, 즉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납입 독촉을 무조건 거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는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월 달까지 안 내도 괜찮고요. 3월 달까지 안 내도 괜찮습니다만 4월 때는 첫날에 이제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 날이 도래하기 전에 14일 전에 무조건 납입 독촉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따지면요. 우리 지금 2월 보험료 내야 되는 날이죠. 납입길이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 3월에 말일까지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그전에는 무조건 납입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결국에 납입 최고 기간까지 거쳤는데 결국에 보험료를 안 내서 실효가 됐다. 그리고 이게 계속 실효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공통 파트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내 보험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통상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와 그거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 한 번에 납입을 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집 의무를 새로 해야 된다. 우리 갑자기 살리는 거는 위심스러울 수 있다고 공통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최초 가입 시에 고지 의무로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가름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임계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라는 것도 공통 파트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뭐냐? 납입 최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3번 보기를 보시면요.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으나 일부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네, 정답이 3번이 맞죠. 왜 그러냐? 납입 최고 기간은 아직까지 효력이 살아있는데 지금 효력이 죽기 전에 빨리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보장을 제한할 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우리 부활할 때는 뭐를 내야 했었죠? 연체보험료에 연체 이자까지만 내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할증보험료까지는 낼 필요가 없다. 부활할 때는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이렇게 두 가지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납입연체로 해지된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부활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기 3번에 보시면 고지의무는 최초 계약 시의 내용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가름할 수가 없다. 고지는 최초 계약 시의 내용으로 대체할 수 없고 무조건 새로 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계약 대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보험계약 대출은 우리 해지 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문제에 만기 환급금 내에서 가능하다 나오는데 이거 오답입니다. 대출은 우리 만약에 고객님이 10년, 20년 보험료를 꾸준하게 잘 내고 유지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경기 침체 같은 이유로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사실 가장 먼저 해지하러 가는 게 보험입니다. 이랬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까지 10년, 20년 잘 유지해 오셨는데 지금 해지하기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해지하면은 해지 환급금이 이만큼 나오는데 요거 해지하지 마시고 대출 받아 가셔라. 그리고 보험은 유지하셔라.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어제 공통 파트에서도 배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 이유가 있겠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항상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2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회사한테 내는 게 보험료겠고요. 계약자가 사고가 났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게 보험금이겠죠. 그래서 계약자가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나 사고 났으니까 보험금 달라. 보험금 청구권 3년이겠죠. 반대로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뭔가 잘못 냈어. 아니면 납입 방법을 바꾸고 싶어. 이랬을 때 보험료 반환, 냈던 보험료 돌려주세요도 누가 요청할까요? 네, 계약자가 요청하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고객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료 달라, 보험료 청구. 보험료 청구는 회사가 하니까 2년까지 되겠고요. 보험금이 고객한테 나갔는데 뭔가 잘못 나갔어요. 이랬을 때 보험금을 돌려주세요. 보험금 반환도 회사가 하는 거니까 2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보기 4번에 나왔죠? 만기 환급금 내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해지 환급금 내에서 가능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소멸시효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피보험자, 고객 입장에서 3년, 보험회사, 회사 입장에서 2년, 3, 2 고르면 1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음 보험금 지급입니다. 보험금 당연히 3영업일 안에 나오게 돼 있고요. 우리 뭐 카드, 신용카드 결제하더라도 카드 취소 같은 거 할 때 보통 3영업일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보험도 마찬가지로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재물, 뭐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 이런 것들은 조사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다음 7일 안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보험금, 이거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지급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금액의 50%를 꼭 기억해 주세요. 50%를 내가 먼저 가지급 받을 수 있다. 우리 옛날에도 뭐 알바할 때 보면은 내가 조금 돈이 급할 때 이럴 때 먼저 가불금 같은 거 신청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 알바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사장님이 추정하는 금액의 반만 먼저 일단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추정 금액의 50%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보시면요. 바로 가지급보험금 나갔고요. 우리 가지급보험금은 몇 퍼센트 생각하시라고 했죠? 네, 50%입니다. 50%. 그래서 이 긴 짐은 굳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이 딱 보다 보면은 여기 30% 나왔죠? 네, 여기 30%가 아니라 가지급보험금은 어떤 경우에도 50%까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요, 보험금 지급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상해 질병 등 신체보험금은 가지급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뭐 무조건 완료된 뒤에만 지급할 것처럼 써 있는데 고객이 신청만 하면은 우리 가지급보험금도 지급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공통 파트에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네, 보험료,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보험료가 합쳐져 있습니다. 순보험료라는 것과 부가보험료가 합쳐져 있는데 쉽게 순, 부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근데 순부는 좀 기억이 안 남으니까 우리 순두부라고 외우시면 그냥 두는 그냥 끼워 넣는 말이고 우리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이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꼭 3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순보험료는 다른 보험료들과 합쳐져 있는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또 순위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순위저. 자, 위험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왜 하죠? 우리 위험한 상황에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는 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됩니다. 보험금. 보험금 나갈 때 주는 돈이고요. 저축보험료는 뭐예요? 우리 저축. 나중에 뭐 은행에 이렇게 저축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죠. 네, 그런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게 저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금, 해지 환급금 다 저축보험료에서 나가고 있고요. 부가보험료도 마찬가지로 3개로 이루어지는데 앞글자만 따서 부신유수, 부신유수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신계약비는 설계사 수수료고요. 유지비는 점포 유지비입니다. 월세를 포함해서 내근직 분들의 뭐 월급 이런 것들 포함되겠고요. 수금비는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카드 혹은 통장 자동이체를 하니까 그 회사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죠. 뭐 그런 수수료가 빠진다. 결국에 외우셔야 될 거는 순위저, 부신유수, 그 다음에 순두부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많은 보험료들 중에서 우리 특별계정이라는 것으로 모으는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바로 저축보험료입니다. 네, 저축보험료만 특별계정에 의해서 운용된다. 뭐 굳이 어렵지 않으시죠? 저축보험료만 특별계정에 의해서 운용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보기 3번에 보시면 특별계정이 나왔는데 부가보험료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우리 특별계정은 부가보험료가 아니라 무슨 보험료다? 저축보험료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장기손해보험이죠. 그래서 보기 1번은 통상 1년이 아니라 3년이 들어가야 맞는 문제겠고 보기 2번에 보시면 저축보험료가 특별계정이다. 이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장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도 다문제가 출제되지만 공통 파트에서도 다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2번, 3번 돌려보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문제들 이렇게 정답 찾아가는 법 꼭 배우셔서 장기손해보험의 이해도 다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